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리죠.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하고 관련 있는 게 첫 소식이라고요? 네. 오늘 아침 이슈앤피플 김양원 PD님이 샀냐며 아직 안 샀냐며 빨리 사라고 알려준 정보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할인 판매였구나. 네. 할인율이 더 높아졌어요. 쓸 수 있는 곳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박이죠. 네, 대박이 났어요. 그야말로 구매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새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이용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구매 사이트 한때 마비가 됐고요. 판매 첫날 정부가 준비했던 3천억 원어치 상품권 대부분이 팔렸다고 합니다. 3천억 원어치가요? 아직 남아있어요. 상품권 오픈 런이야. 이거 진짜 기사가 되는데 저도 구미가 살짝 당기는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데요.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건 정부가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해서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 방앗간이나 한복 등 의복 제조, 뭐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또 전통시장 상점가 안에 있지만 그동안 가맹 제한 업종으로 걸려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학원, 피아노 학원, 노래 연습장, 한의원과 치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병원도요? 맞아요. 정말 많이 확대됐어요. 이렇게 사용처도 많아진 데다 할인율도 높아졌는데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기간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이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10%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월 개인 구매 한도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모바일 상품권이 지류보다 할인율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류형 종이 온누리 상품권 10,000원가는 9,000원에 살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 200만 원어치는 17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역대 최대 할인율입니다. 구매처 궁금하시죠? 종이 이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모바일과 카드형은 온누리 상품권 앱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앱에 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카드형이 더 할인율이 높다 그랬죠? 네, 15% 할인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9월에 추석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휴일이 하루 더 늘었네요. 네,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까지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이로써 34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병 격려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 안건 오늘 재개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보고 바로 핸드폰 달력을 켜서 봤는데요.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도 휴일이죠. 그래서 1일 화요일 국군의 날을 포함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그 이슈앤피플이 말이죠. 주중 방송인데 빨간 날 방송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웃을까 울을까 망설이기지는 소식이네요. 좋을까 나쁠까요? 어떠세요? 두 분의 심정 고백해 주세요. 저는 저 청취자 만나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 옆에 말씀이 없으신 이익선 선배님.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응급실 운영 붕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고 하죠.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죠. 정부는 붕괴를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내일부터 군의관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가 24시간 정상 운영 중이고 27곳에서 병상을 축소하긴 했지만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곳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이렇게 단 3곳뿐이라고 했습니다. 네. 응급실 붕괴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일반의 등 의사 수가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73%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 내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230여 명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추석 연휴 대비책으로는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해서 과부하를 줄이겠다고 하고요. 네.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까지 가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응급실 현황 매일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많은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응급실 진료 공백이 그래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입장이고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 진료 더 어려워질 거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진 2살 배기 여자 아기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진료가 늦어져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지난달 4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2살 아이는 고열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였고 아이 어머니는 곧장 119를 불렀는데 10여 분 만에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근데 구급차가 출발을 못했어요. 수도권 서남부 권역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아이 어머니와 구급대원이 10분간 병원 6곳에 전화를 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급한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는 사이 아이 상태는 더 악화가 됐고요. 아이 어머니는 울면서 병원 측에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이 구급차 안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발을 동동 구르고 네. 절규했어요. 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해 이송했지만 119 신고를 하고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는 경련은 멈췄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 2,645건에 달했고요. 이 중 41%는 전문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응급 환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참 요즘은 정말 아프면 안 되고 다치면 안 되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이 저는 현장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셨고 지키면서 주장을 하시면 어떨까.